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장원입니다. 자, 오늘도 썩기자 변명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경제TV의 연리포터 박시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또 입학식하고 졸업식이 있는 시즌인데 네. 제 친구들이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와서 졸업 선물을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또 적당히 센스 있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즘 너무 고민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요즘 대학생들, 젊은 층들은 선물을 줄 때 약간 이제 그래도 브랜드 있는 선물을 좀 줘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의 이제 경제 사정을 이해하니까 좀 가성비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당연히 브랜드 네네. 있는 선물을 준다는 게 어떤 의무는 아니지만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 그냥 가성비 있는 괜찮은 선물들을 주겠는데 뭔가 조금 졸업 선물이라고 하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선 안에서 작더라도 약간 브랜드가 있는 선물을 주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쪽 라인으로 좀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트렌드를 요즘 스몰 럭셔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그맣지만 명품 이런 것들을 선물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이제 상대편한테도 좀 약간 기쁨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를 스몰 럭셔리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연말 연시에 특별하게 이제 선물하고 싶을 때 이런 또 트렌드들이 더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지갑이 가벼운 이제 학생들에게 명품 백이나 뭐 몇백만 원 하는 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고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명품에 딱지가 달려있는 작은 선물 정도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스몰 럭셔리 제품을 뭐 얘기를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의 종류가 있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향수나 립스틱 그리고 조그마한 화장품 액세서리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작년 통계를 봤더니 이런 종류의 어떤 매출들이 전년 대비 10% 정도 높아졌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스몰 럭셔리 이게 젊은 층들한테 인기를 끄는 뭐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젊은 층들의 소비 패턴을 보시면 디깅 소비라고 해서 취향 소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소비를 깊게 판다. 디깅이 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소비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성과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소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면 뭐 싼 커피를 먹고 뭐 스몰 럭셔리를 즐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스몰 럭셔리에는 돈을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커피값은 아끼는 뭐 그런 디깅 소비가 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이제 자기 취향을 위한 소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니치 향수가 요즘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 딥땡땡, 네. 뭐 조땡땡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막 예. 조땡땡은 저도 아는 네, 것 같습니다. 저 니치 향수의 대표적인 예, 예, 브랜드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 성장세가 높아서 이제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취향 소비라고 해서 이런 니치 향수들도 대표적인 스몰 럭셔리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치 향수라는 게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향수도 여러 가지 이제 향이 있지만 좀 약간 그 틈새에 속하는 그런 향이 있는 거를 이제 니치 향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꽃향기 네. 뭐 이런 것들이 주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무슨 나무 타는 냄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니치 향수 범주에 들어갑니다. 나무 타는 향수, 냄새의 향수. 처음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확 대중화된 게 아니라 뭔가 딱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취향이나 개성이 딱 도드라지는 상품들이 확실히 네네.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궁금한 게 듣다 보니까 생겼어요. 이게 예전에 뭐 스몰 럭셔리가 유행을 했다 한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겠는데 요즘 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막 점심밥 사 먹을 때 되게 막 손 떨리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여전히 스몰 럭셔리가 이런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고 있는 이유가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스몰 럭셔리라는 게 1930년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가야 네, 돼요. 그렇습니다. 100년 전 일이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대공황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대공황 시절이었는데 그때 작은 립스틱으로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좀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상황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예, 맞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은 경제가 좀 빡빡하다 보니까 네. 조그만 것에서 좀 위안을 얻자.
그러면서 작은 화장품들을 사고 또 립스틱을 또 좋은 립스틱을 사고 그런 트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몰 럭셔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명품 립스틱이라든가 뭐 화장품, 향수 이런 이제 제품 위주로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스몰 럭셔리 또 있을까요? 그 연립포터는 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수강 신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강 신청. 수강 신청 뭐 매번 뭐 했던 맨날 거. 대학생이니까 맨날 하는 수강 신청 뭐 있죠. 예. 네, 알죠. 앞에 글자가 수가 아니라 스입니다. 스. 아, 수강 수강 신청. 신청. 네. 수강 신청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스시와 이제 신청을 한다. 이게 합쳐져서 아. 수강 신청인데 유명한 오마카세 집들이 네. 이제 예약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아. 그래서 수강 신청이라는 용어까지 또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오마카세 집을 신청을 하려면 수강 신청하듯이 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수강 신청이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광클릭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지난 여름에는 그 호텔의 망고 빙수가 그렇게 SNS에서 핫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겨울 되고 또 연말 시즌이면 딸기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딸기 케이크가 또 요즘 SNS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먹어봤어요. 그렇습니까? 망고 빙수, 겨울에는 딸기 케이크. 이거 호텔 딸기 케이크를 먹어봤다 이 얘기죠? 네, 맛있더라고요. 네. 혹시 뭐 먹었던 장면을 뭐 혹시 가져왔나요? 맞아요. 이번에 이거 영상 찍는다고 사실 네네. 제가 얼른 홀라닥 가가지고 저 한번 먹어볼래요 하고 먹은 거거든요. 네. 영상 가져왔으니까 가져온 영상으로 한번 우리 호텔 케이크의 모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크는 없지만 영상으로 맛을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게스트분을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포맥스에서 대학생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뉴미디어 보도 팀 오수빈입니다. 수빈 씨 너무 반가운데 네. 우리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오셨나요? 좀 감이 잘 안 잡히긴 하는데 네. 칼이랑 네. 포크가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먹는 거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오늘 키워드를 스몰 럭셔리라는 하나만 딱 듣고 왔거든요. 스몰 럭셔리에 뭐 포크, 나이프, 지금 커피까지 있으니까 저도 어떤 게 나올지 조금 궁금하긴 하는데 약간 디저트 종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피디님 오늘 어떤 게 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겨울이면 화제인 딸기 케이크를 먹어보려고 해요. 딸기 케이크 저 SNS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저도 좀 봤어요. 그쵸? 네. 막 이런 뭐 되게 으리으리한 막 엄청 딸기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 그쵸? 또 겨울이면 딸기를 먹어줘야죠. 얼른 빼주시죠. 저 너무 궁금한데요. 와! 오! 오! 딸기 진짜 많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얘는 뭐죠? 약간 다른 애 같은데? 쟤만 너무 비주얼이 오, 다른 이 거예요. 케이크들이 비주얼이 각각 좀 어떤 처지네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편의점에 있는 가니 케이크고요. 하나는 카페에서 파는 그냥 일반 케이크, 그리고 하나는 호텔에서 파는 딸기 케이크입니다. 사실 피디님께 죄송하지만 편의점이 뭔지는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약간 카페 케이크하고 호텔 케이크는 조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뭐 먹어보면서 가려내는 건가요? 어떤 게 호텔 케이크인지? 오늘은 이제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세 개 중에서 먹어보고 어떤 게 호텔 케이크 같은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이라 지금 빨리 안대 끼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A 케이크인 거죠? 어떤 케이크일지 가늠이 안 가는데 저 너무 기대돼요. 혹시 처음부터 호텔 케이크면 어떡하죠? 그럼 그 다음 케이크 너무 다 티나는 거 아니야? 일단 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우리 먹어봐요. 이건 뭐일 것 같아요? 어떤 케이크일 것 같아요? 일단 딸기가 생각보다 달긴 하거든요. 네. 뭔가 호텔 케이크 하면 제 상상 속에 일단 과일이 되게 맛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딸기가 되게 달게 느껴지기는 해서 근데 또 크림의 맛은 막 그렇게 비싼 느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약간. 근데 나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참고로 근데 제가 저는 저때 이게 코감기가 지금 있어가지고 딸기의 식감이 그 느껴졌단 맛을 말이에요. 향을 잘 못 느꼈어요. 네. 근데 아까 하나의 케이크는
딸기가 덩그라니 하나만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왠지 그 케이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호텔 케이크라고 하기에는 살짝 조금 크림이나 빵 느낌이 아쉽다? 근데 또 그 다음 것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상대적으로 부터가 초반부터 어떤지. 아주 똥촉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똥촉이라뇨. 이번에 비케이크를 한번 시식해 볼게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안대가 눈을 가리니까 내 입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런 경험이 다 있네. 불안해요. 아 진짜 너무 사기력이다. 이건 너무하다 진짜. 잠깐만요. 너무한데? 일단 먼저 수빈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게 크림이 확실히 아까랑 다른 게 확 느껴졌거든요. 네. 이게 크림에서 딸기의 맛이 나긴 하는데 뭔가 좀 굉장히 살짝 인공적인 맛이라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해서 진짜요? 네. 호텔 케이크, 카페 케이크, 편의점 케이크 셋 중에 어떤 케이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방금 먹은 거는 좀 편의점 케이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요? 네. 혹시 아니셨나요? 이게 제가 싸구려 입맛일 수도 있는데 진짜요? 저는 약간 방금 그 크림이 입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약간 풍미 있다고 느꼈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저 이제 완전 싸구려 입맛 이제 딱 들켜나는 거거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아까보다 더 맛있었어요. 예상대로 박수현의 부자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취향이긴 했는데 네, 이 진짜 큰일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갈리네요.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되게 웃기다. 먹을 복이 찾아와도 잘 고르지 못하는 아. 연잎부터. 자, 그러면 C 케이크 바로 시식해볼까요? 나 진짜 가늠이 안 가. 어떡하니? 진짜 어떡하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딸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게 편의점 케이크는 아니라는 거거든. 근데 제가 아까 편의점 케이크 아닌 것 같다고 호텔 케이크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얘는 뭐지? 어떡하지? 저 어떤 게 A, B, C 중에 어떤 게 호텔 케이크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빈님은 어떤 게 호텔 케이크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거랑 네. 지금 방금 먹은 세 번째 게 그나마 호텔이랑 카페 예. 케이크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저도 짚어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케이크가 큰일 났다.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케이크가 약간 크림이 무겁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호텔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세 번째 C 케이크를 먹고 큰일 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헛다리를 짚고 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네. 저도 A 아니면 이영표 B 선수처럼. 같은데 구분을 크게 잘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수빈님 우리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A, B, C 케이크 중에서 어떤 게 호텔 케이크인지 좀 맞춰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좀 두렵기도 하지만 네,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맞춰보는 걸로 해요. 네. 하나 둘 셋. A A. 케이크. PD님 저희 안대 벗어도 될까요? 안대를 벗었어요. 아니 약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A, B, C 이렇게일 것 같거든요. 계속 마음속으로 한 껴들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이미 이게 어떡하지 한번더 그랬는데 이 비네요. 어떡하죠? 저 입맛이 여기서 이렇게 다 공개가 됐네요. 네. 그래도 저희가 선택했던 A 맞아. 케이크가 호텔 케이크는 맞았네요. 확실히 좀 더 인상 깊은 맛, 기억에 남는 맛, 그리고 조금 더 크림이 꾸덕한 느낌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호텔 케이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수빈님은 어땠어요 오늘? 저도 사실 이 비싼 케이크를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일단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먹어볼 수 있게 돼서 좋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특별한 날이나 이런 날에는 한 번쯤 먹어봐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되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음식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가끔씩은 이런 소비로 같이 좋은 분위기와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예, 정말 영상 보고 나니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뭔지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연리포터 영상을 보니까 호텔 케이크와 편의점 케이크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아니 사실 제가 호텔 케이크를 네. 살면서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원래가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가성비 입맛이라고도 많이 하고 네. 우리 섭 기자 맨날 저한테 장난식으로 뭐 상경한 시골주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상경한 하시잖아요. 시골주. 예. 약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에게는 그 아직까지 편의점 그 케이크가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딱 먹었을 때 느낌이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네. 꾸덕하고 뭔가 좀 더 풍미가 있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예.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네, 연리포터에게는 편의점 케이크도 호텔 케이크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미화해서 해석을 하고 너무 싶습니다. 좋아요. 예.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스몰 럭셔리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비라는 게 이제 럭셔리 제품을 이제 하나 두 개 사다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조금 더 사고 싶고 내가 돈을 모아서 요걸 사고 또 돈을 모으겠다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 소비라는 게 이제 점점 커지면 역시 과소비의 이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과소비를 하다 보면 통장이 통장된다 그러죠. 네, 텅텅 비어버리는. 네, 텅 비었면. 네, 예. 그런 통장된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좀 과소비를 좀 안 하는 것도 좀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스몰 럭셔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있고 저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에서 무지출 챌린지를 하다가 스몰 럭셔리로 가다가 이런 트렌드가 무한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장원입니다. 자, 오늘도 섭기자, 변명섭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합뉴스 경제TV의 연리포터, 박수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원MC님 평소에 커피 좀 즐겨 드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 아합합니다. 아합? 아침에 아메리카노. 아가 언제부터 아침에 아메리카노 됐죠? 저 나름대로 정한 아침에 아메리카노입니다.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아침에 회사 출근해서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아메리카노. 맞기는 맞네요. 아침에 네. 아메리카노 새로운 신조어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네. 그러면 섭 기자는 평상시에 커피 좀 많이 드시나요? 네, 저 같은 직장인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캡슐 커피를 내려서 텀블러에 넣어서 좀 커피값도 아끼고 그러면서 이제 출근길에 들고 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아침에 그 텀블러에 갖고 오는 게 저는 건강식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커피였군요. 네, 커피였습니다. 네. 캡슐 커피를 가져와서 먹는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일같이 커피를 좀 마시는 편이거든요. 요즘 말로는 커피 수혈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하루를 조금 더 상쾌하게 시작하고 무언가 다른 업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카페인의 수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수혈을 받는다. 그만큼 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오프닝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연리포터도 그러면은 아합한가요? 제가 원래는 무조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얼죽아였거든요. 근데 요즘 되니까 약간 좀 추운 바람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가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따바로. 바로. 사실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에서 올라오는 그 향기가 굉장히 너무 좋죠.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상쾌한 아침을 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의 주제는 커피인 건가요? 커피와 굉장히 관련된 곳입니다. 바로 카페입니다. 커피를 네. 마시는 카페. 아무래도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마시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어디를 놀러 갈 때도 반드시 거치는 루틴이 이제 카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카페를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둘러보니까 이색적인 카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은 좀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몄다던가 약간의 차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컨셉을 고수하는 이런 이색 카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카페라고 하면 사실 직장인들도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하고 또 어떤 업무 미팅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는 회사 근처에 카페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카페라는 주제가 상당히 좀 저한테도 익숙한 주제인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카페가 굉장히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통계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44,000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조사해 봤더니 96,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6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그만큼 이제 카페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6,000개. 전국에 96,000개라고 하면 이제 10만 개의 카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근데 10만 개라고 해도 잘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얼마나 많은 건지. 이걸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편의점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전국 편의점 숫자가 52,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카페가 96,000개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편의점 하나에 카페 2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회사 근처에 편의점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편의점 옆에 카페가 2-3군데 있는 곳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통계가 현실이랑 잘 맞아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네요. 확실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학교 안에서 제가 알고 있는 카페 수만 6군데가 지금 넘거든요. 근데 또 대학 가니까 학교 밖엔 더 많아요.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실제 통계가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연히 많다고만 들었는데 숫자를 들으니까 이제 더 이해가 빠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페가 늘어나면 사실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2020년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367입니다. 거의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세계 평균이 161이거든요. 평균 2배로 훌쩍 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커피 소비량 통계에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꼴이라고 하니까 보통 다들 그 정도 마시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하루에 커피를 좀 많게는 3잔 정도도 마시는데 3잔이요? 네, 일단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커피 수요를 받아야 됩니다. 모닝커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오후 수업이 또 있잖아요. 그럼 오후 수업 듣기 전에 또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기본 하루에 2잔씩은 마시게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한국인이 참 커피 많이 마시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색적인 카페도 많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색적인 카페라고 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색적인 카페는 약간 좀 디저트가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꾸며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인테리어가 좀 조성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색 카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리포트가 포인트를 잘 짚어줬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카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카페가 너무 비슷비슷한 카페가 많다. 뭐 이런 응답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색 카페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경쟁력을 갖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카페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름의 이 카페들의 생존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제를 다뤘을 때 경동시장 옆에 극장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색 카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좀 다양한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카페에서 그냥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뭐 토론도 하고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신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단순히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진도 찍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카페들이 유행을 한다거나 인기를 끄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확실히 그 SNS 발달도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리포터도 뭐 카페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러 많이 가시지 않나요? 네. 많이 갑니다. 약간 저에게는 카페가 크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일단 혼자 마시는 카페가 있고 같이 가는 카페가 있어요. 이게 아, 완전 나눠져 달라요. 있어요? 완전 달라요. 일단 전자의 경우는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마시다 보니까 무조건 싸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주로 그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는 좀 가격적인 건 안 보고 약간 디저트가 정말 맛있다라던가 아니면 정말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뭔가 특화된 게 있다라던가 그리고 아까 뭐 말씀 주셨던 사진 그러니까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공간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카페가 늘어난 게 그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 공급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카페 이 커피 시장이 좀 레드오션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는 생존 전략으로 카페들이 커피로만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 인테리어라든가 디저트라든가 커피 이외의 것으로 차별화를 해서 성공을 하려는 그런 걸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정리왕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지 카페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렇게 유도 질문하실 줄 알고 예. 제가 또 영상을 이번에는 직접 네. 가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색 카페로 좀 유명한 두 군데를 둘러봤는데 이제 어떤 걸로 이제 좀 차별성을 뒀는지는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진구 자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실 간판을 보시면 스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색 카페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조격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내부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른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옛날 목욕탕 같은 건물. 맞아요. 사실 입구만 보면 딱 그 느낌이었는데 내려가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조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격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발을 좀 씻고 가야 된다고 해서요. 발을 좀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제 물이 되게 발가락을 보여줄 따뜻해요.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발을 담가 볼게요. 우리 연리포터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요. 어머. 잠시만, 이런 거는 근데 또 약간 참고 인내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기 너무 발자국 보이시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번에 못 들어가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전통 다과를 이렇게 주네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꼭 한번 열게요. 네. 이 쌍화차를 마셨는데 확실히 조합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또 호박죽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매일 나오는 죽이 다른데 오늘은 호박죽이래요. 근데 또 제가 약간 할매 입맛이잖아요.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 보여요? 색깔이 너무 예뻐. 무슨 꿀 같아요, 꿀. 먹어볼게요. 예,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엄청 달아요. 너무 맛있다. 제가 호박죽 진짜 킬러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완전 싹싹 긁어 먹고 여기에 이제 따뜻한 차로 싹 데펴 보겠습니다. 원래 쌍화차에는 노른자를 동동 띄워주셔야 되는데 정말요? 정말요? 예전에 다방에서는 그 쌍화차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타서 줬어요. 와, 완전 약 먹는 느낌? 진짜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완전 따뜻한데 진짜 건강한 맛이에요. 맛있어요. 줄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줄기까지 다 먹는 거래요? 나 줄기는 안 먹어봤는데? 향이 엄청 입 안에 가득해요. 막 코를 그냥 뚫고 나오는 향이 있어요. 저희가 할매니 할 때 약간 전통 음식 관련해서도 되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찰떡인데 위에 있는 검은 소스가 흑임자 소스래요. 제가 또 할매 입맛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흑임자 완전 고소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호박죽은 호박, 흑임자는 흑임자 약간 이런 맛이다. 진짜 맛있어요. 네, 아까는 너무 뜨거웠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졌거든요. 이렇게 좀 익숙해지니까 발만 따뜻한 건데도 지금 온몸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고 피로가 좀 많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여기 뭔가 이렇게 단추들도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네. 우와. 근데 조격하면서 이렇게 마시니까 몸이 정말 완전 사르르 녹는 기분인데 사실 요즘 주변에 친구들 감기 걸리는 친구들도 많고 완전 환절기여가지고 저도 약간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여기 와서 완전 제대로 녹아가는 것 같습니다. 힐링 대박. 이렇게 카페와 조격의 만남이 정말 이색적인 것 같은데 이 흐름대로 다른 카페 가서 또 새로운 경험도 해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바로 카페의 격전지라고도 불릴 수 있는 홍대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 보세요. 여기에서는 양을 소재로 이제 카페를 차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위에서도 양들이 보이거든요. 얼른 가서 다양한 체험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의 컨셉을 가지고 인형도 있고 맞아요. 그림도 있고 이렇게 내부에는 카페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좀 주변에 초록초록하게 정원처럼 인테리어가 잘 꾸며져 있고요. 곳곳에 양 소품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카페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을 만지기 전에는 꼭 손을 씻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위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되게 귀엽죠? 귀엽네요. 우리 대관령에서 보던 양보다 훨씬 하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매일같이 이제 털로 그 빗으로 털을 빗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욕도 자주 시켜주시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2011년에 여기 만든 데인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다른 카페들과 차별화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른 데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 이름처럼 네이처라는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너무 순한데 이 양 친구들 한 명씩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친구는 이름이 하하예요. 11개월 됐고요. 저기 멀리 있는 친구는 호호인데 얘도 11개월. 그래서 목장에서 데려왔고 이제 내년 봄이면 다시 목장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럼 이 친구들은 아직 아기인가요? 사람으로 치면 어린 청소년 그 정도죠. 양은 이제 2살 되면 새끼를 낳을 수 있게 성인이 돼요. 네. 와, 진짜 이런 경험을 해보다니. 너무 신기해. 오늘 이렇게 이색 카페 체험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독특하면서도 개성 있는 카페들이 요즘은 많이 나와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여러분도 집 근처에 있는 이색 카페를 좀 찾아서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이색 카페라는 게 저렇게 힐링도 하고 다양한 경험, 체험도 하는 그런 진짜 정말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이 쌍화차에 좀 노른자를 좀 동동 띄워줬으면 하는 아재 관점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올드한 카페를 또 이제 연상시키는 우리 썩 기자. 근데 예. 저는 정말 그 계란 노른자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쌍화차를. 네, 언젠가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봐야겠어요. 이상으로 다양한 우리 카페들에 대해서 체험도 해보고 또 소개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